제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노동복지 상담 사업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낀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있었고, 오늘 상담 과정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 관련된 근로환경 개선 사업 하면서도 좀 느꼈던 사례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고령의 남성 노동자 65세가 넘기 때문에 노령연금 이런 것들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해는 급여가 오르니까 노령연금이 깎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담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어디서 주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담들이 있었고, 해고된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부당해 관련된 상담을 당연히 하지만 혹시 일자리가 없냐 이런 상담들도 당연히 오고, 실업급여에 관련된 상담들은 더 당연히 따라오는 상담이었었고요. 또 임금체불에 당한 분들의 경우에 특히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자기 통장이 아닌데 다른 통장을 받았는데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신용불량자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담만 했지 이제 그 신용불량에 대한 상담은 못 해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상담들을 보면 노동법에 대한 상담, 노동법으로 하는 상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된다. 좀 더 전문기관이랑 같이 해서 상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데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이 오르는 비율만큼 그 임금 인상이 되지 않은 업종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노원구에 인덕단체 같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 것들, 그 다음 택시도 그날에도 근무 시간 12시간인데 6시간 40분 이렇게 처음에 7시간을 인정해줬다가 12시간 중에 6시간 40분이었다가 지금 한 6시간 20분 내년에 또 6시간으로 줄일 것 같은데 그런 택시 같은 경우도 좀 그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당연히 그 휴게 시간을 많이 늘려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급여를 인상을 거의 안 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을 취하는데요. 이것이 아까 그 오건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업복지를 아예 그냥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 영세사업체는 기업복지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은 정말 기업 내 복지, 아무리 기업 내 근로환경 사업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없다. 돈이 안 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랑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력이 없어서 좀 못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현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말씀드렸지만 되게 문화 강좌 이런 정도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별 상관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복지 사업의 노동복지인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이런 복지의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센터에서 좀 그 제안한 노동복지 상담 사업의 좀 필요성들을 사업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업 중에 하나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는 수급권자가 많아요. 수급 있잖아요. 수급 가정이 많은데 수급 가정에서 이제 청소년 20대가 되면 이제 수급 과정에서 조건부 수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진출을 해야 되는데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용돈 안 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의 수입이 안 잡히는 걸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배달앱 같은 배달대행 같은 특수고용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되게 열악한 업체를 많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알려면 저희가 수급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권자가 수급권자님 솔직히 몰랐어요. 가족인지. 근데 임금체불로 상담이 와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그 사장이 알았던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맞았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결국은 거기 일을 또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못 받고. 또 걸린 거예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담들은 임금체불 상담만 해서는 풀리지 않아요. 되게 좀 속상한.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다른 접근의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왔는데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오늘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도 왔고 가입하기 싫은 사람도 오긴 했는데 가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가입 안 해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친구에도 제가 건강보험공단 분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뭐 규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사업주를 좀 더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두루누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좀 진행했으면 어떨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가입하자 그랬던 상담자분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가입은 의무다. 법적 의무니까 각 공단의 문의에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독촉하게 해달라. 이 정도 상담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춤 상담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거에 성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 상담은. 법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줬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두루누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해하고 그거를 안내하면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조금은 일부 사업장이라도 좀 가입할 수 있는 의리도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노원에는 뉴타운 지역이 돼갖고 된 곳에 이제 철거가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 그분 이제 해보내신 분이었거든요. 해보내신 분이 왔는데 거기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비용이 오른다는데 조합비가 뭐 추가로 돈이 든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냐. 해고 상담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노원 주거복지센터가 좀 아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넘기긴 했지만 그러한 상담들이 되게 복합적인 상담들이 되게 생각보다는 수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노동복지 상담사 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수요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좀 상담사를 보면 결국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담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해고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해고하고 이제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일자리를 좀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조치해주는 건 되게 의견 타당한 거는 같은데 노원에도 이제 취업 관련된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교육하는 곳들이 한 15군데가 넘어요. 제가 최근에 리스트업을 좀 했었거든요. 뭐 복지관들도 있고 노원에 구청에서도 일자리 사업도 하고 고용센터도 노원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취업하신 분들은 사업적인 노동 관련된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서로 업무 협약을 좀 확실히 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해서 취업은 이쪽, 그거에 따른 사후적인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협약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주거복지센터나 노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도봉에 이제 금융복지 상담센터? 보건센터가 있던데 그런 데들도 비슷하게 좀 그런 센터들마다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되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좀 그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력으로 제가 4명이고요. 저희 센터 기준으로는 5명입니다. 5명에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1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상담이 한 2,000건이 좀 넘었고요. 노동 관련된 상담이 2,000명이 넘었고 노동 법률 관련된 강좌가 반으로 하면은 200회가 넘을 거예요. 아마 200회가 넘고 그 다음에 문화 강좌, 취업 강좌, 건강 강좌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노동 강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연구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캠페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걸 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명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히 이렇게 나열식 사업인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제하고 좀 더 줄이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걸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또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하자 그랬을 때 직원들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좀 겁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 그러니까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거의 80% 이상의 노원에는 그렇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해봐야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다른 이분들의 이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노동조합은 꼭 노동조합을 조직에서 묻자냐면 노동조합을 가입해도 기업 내 복직을 받기 힘들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좀 새로운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좀 이 사업이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그 양면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